안녕하십니까. 저 솔터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김지홍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일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솔터고등학교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학교 중 영어 난이도 최상.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았을 때는 기말 평균이 39점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점수면 거의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이 85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로 하면 80점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 사실 이 점수를 보면 어머님들은 되게 낮다, 좀 걱정된다 하시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솔터고가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예를 좀 알려드릴게요. 작년에 이 동네 영어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솔터고 빼고는. 근데 한 학교가 하나 틀렸는데 3등급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 틀린 학교가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단점은 뭐냐면 영어를 잘해도 언제든지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터고는 영어 실력이 탄탄하게 좀 자리만 잡히면 3, 4개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1등급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제 아이를 학교를 보낸다고 하면 기준이 하나예요. 무조건 시험 어려운 학교 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까다로운 영장 물질, 이거는 이따 가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영미권 소설 및 시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따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재는 저는 2권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2권이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책의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야 기본적으로 다음 과정을 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클리닉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간략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이 없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서술형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자기께 돼요. 그리고 채점을 하더라도 무조건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힌트 하나만, 얘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힌트 하나만 띡 주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이것도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구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모든 영어 선생님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내신 대비, 그 다음에 수능 대비가 있는데, 이 가운데 공통 분모를 보시면 문법과 구문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2권의 책이 모든 영어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뒷받침된 상태에서 내신과 수능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는 직접 제가 제작한 교재인데요. 모든 모의고사 유형별, 난이도별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신 대비가 끝나면 이 책을 통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신 대비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게 이건데요. 총 4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단어인데, 저는 시험 대비 때마다 단어 교재를 맨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단어는 당연히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어 2개, 반의어 1.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영어 시험은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내시는 게 뭐냐면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거나 반의어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고자 항상 단어책을 새롭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2번째로는요, 수업용 교재가 있는데, 수업용 교재 당연히 지문 공부를 하려면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문만 넣지 않습니다. 여기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주제랑 제목을 저는 영어로 일단 알려줘요. 왜냐하면 영어 시험이 대부분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글의 지문의 주제나 제목이 영어로 뭔지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 줄 요약이라고 있는데 이건 한글로 알려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지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한글 이것만 딱 봐도 무슨 내용인지 빨리 캐치할 수 있게 한 줄 요약을 일단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아닙니다. 각각의 선택형 문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게 선택형 문제를 곳곳에 넣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용 교재를 일단 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인데, 워크북은 총 9가지 단계로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보시면 뭐 해석부터 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솔토고 스타일의 서술형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 9가지를 기본적으로 계속 돌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클리닉에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집을 제작해서 주는데, 아이들 한 명당 최소한 1000문제 이상을 풀립니다. 근데 아까 수학 선생님은 되게 뭐 알짜만 이렇게 추려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수학적인 특성이고요. 사실 영어는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리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답이 그냥 술술 나오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저는 기본이에요. 아마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요 정도만 해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무조건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토고 스타일에 맞는 걸 또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영미권 소설과 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영어 선생님은 일단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스타일을 고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솔토고를 국제고 수준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고 수준의 문제가, 국제고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그 기조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대비를 어떻게 하냐. 사실 선생님들 중에 가장 수업하기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뭐가 어렵냐면 준비하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주시는데, 그 프린트 내용을 보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요한 한 부분에서 내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보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내세요. 그 자료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직접 다 제작을 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도 직접 다 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계속 시켜서 지금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까다로운 영장 문제 출제, 아마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나온 문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소가로 2번이라고 적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 한 문제당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한 문제당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총 5문제다. 그럼 10문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번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할 거여서 3단어를 주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어는 3개인데 15단어 이상의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작성할 것. 여기서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자신의 경험담을 작성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지문은 위에 있어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자기 얘기를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3단어 보시면 앞에 있는 이 2단어는 내용적으로 접근하라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대비, 시험 대비만 해갖고는 안 돼요. 어머님 뭐 대충 딱 보셔도 느낌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시험 대비만으로 이게 대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근간이 되는 책이 이제 뭐냐면, 한 권이 이제 100가지 구문 완성이라는 책인데, 일반적인 구문책은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책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구문책을 좀 뛰어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구문책은 당연히 문장 구조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알려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 문법별로 이렇게 구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을 배울 때 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고 당연히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 자, 아이들이 이거 직접 필기한 겁니다. 이거 제 책이 아니에요.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해석을 시켜요.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이 영단어를 주면서 이 영단어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영작 연습을 시켜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어를 안 주고 한글만 주고 또 영작을 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지 있었죠. 이게 클리닉 테스트인데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책을 계속 반복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이 문법에 대해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혀요. 저는 이 과정을 계속 밟습니다. 이게 영어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저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어느 순간 확 올랐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어느 때였냐면 영작을 많이 했을 때였어요. 영작을 많이 하면 문법은 자동적으로 체득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독해도 쉬워져요. 왜? 글을 읽을 때 내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으면요. 글을 읽는 건 너무 쉬워집니다. 이게 사실 교육학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독해보다는 글쓰기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시켜서 영작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클리닉에서 그 시험지, 애들이 봤던 시험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테스트는요, 이제 시험 대비 아닐 때 단어 테스트는요, 각각의 이제 수준별로 단어를 당연히 선정하겠죠. 그리고 매 시간 동안 95% 이상 정답 맞을 때까지 제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근데 계속 제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따가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클리닉은 총 1차, 2차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 수준에서는 1차만 보고 있는데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2차까지도 봐요. 그래서 그 주에 배운 것들을 모두 서술형으로 테스트 보고 2차로는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매번 시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시키고요. 그래서 한 예를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매번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면서 틀린 거에 대해서 오답 노트까지 직접 쓰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교쌤이 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총 3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이제 그 애들을 관리하는데 한 명 한 명 안 놓치려고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여기 불통이라고 적힌 애들은요. 통과를 못 했는데 제 시험을 보다가도 통과를 계속 못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된대요. 그러면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한 명 한 명 다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제 시험을 계속 봅니다. 한 명 한 명 안 놓치기 위해서 맨날 이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 이것도 역시 관리하는 건데 보시면 점수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요 이거 통과 못했죠. 그래서 2월 17일 날 와서 통과할 때까지 또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수업하는 교실 앞에 붙여놓은 합격증인데 사실 뭐 구구절절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이거 보여드리는 게 확실한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어머님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저희 보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다고 모든 아이들이 합격했다고 합격증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합격증 가져다 주는 선생님들은요 자기에게 특별한 선생님들이에요. 자기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갖다 줘요. 이거 다 개인적으로 받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서 여기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을 내신 점수 올리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로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앞으로 살면서 모든 영어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인생 살면서 영어 시험 이것만 보고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살 거면 정말 회사 다니면 계속 영어 시험 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마 시험 보는 게 영어 과목일 거예요. 그 모든 영어 과목에서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신 점수 따는 거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수능 영어 점수까지도 확실하게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책임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 마인드 자체가 평생 살면서 너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걱정이 없게 만들 거야 라고 수업을 진행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 아마 크게 솔터고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실제로 솔터고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올렸다 이 자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어머님들의 목표가 다 좋은 대학 보내는 거니까 그냥 이거 보여드리는 게 간단할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